알고는 있지만 속살을 들여다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 티베트로 떠나는 여정.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하늘과 가장 가까운 도시 라싸에서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티베트인들의 독특한 삶을 들여다보고 티베트 고원, 푸른 하늘과 하얀 설산 아래 핑크빛 복숭아꽃이 펼쳐지는 특별한 축제를 만나본다. 외국인 여행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금단의 땅, 중국 티베트 자치구로 떠나보자. 나는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약 4시간 만에 청도에 도착. 다시 약 2시간을 날아 티베트 자치구 동남부에 위치한 린즈시로 향했다. 티베트 고원은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고산지대로 평균 해발 고도 4,000m에 이른다. 린즈시에 도착한 나는 이번 여정을 함께할 가이드를 만났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티베트 자심을 환영드립니다. 티베트 자치구를 여행하려면 정부에서 교육받은 전문 가이드의 안내가 필요하다. 티베트 자심 환영을 드리세요. 이건 카다라고 하는 건데요. 티베트 자심을 환영을 드리고 건강하시고 모든 축복을 담은 인사의 뜻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티베트 여행 허가서라고 하는데요. 네, 티베트에 외국인이 여행할 때는 반드시 발급을 받아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티베트 여행할 때는 여행 가이드는 반드시 함께 동행을 해야 티베트 여행이 가능합니다. 티베트는 신의 혁명으로 청나라가 붕괴한 시기인 1912년 독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1951년 중화인민공화국에 병합될 때까지 사실상의 독립국으로 존속했지만 미승인 국가이기도 했다. 병합 이후로 몇 번의 티베트 독립운동이 있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로 티베트 분리 독립 시위가 발생했다. 이후 정부는 허가증 없이는 외국인들의 티베트 여행을 금지했다. 현재 여행 허가증을 받은 외국인들에게는 티베트 동쪽 지역 일부를 개방했지만 서쪽 대부분의 지역은 내국인 외에는 여행을 금하고 있다. 이번 여정에서는 린즈시부터 라싸시까지 티베트 동쪽 지역을 둘러볼 예정이다. 평균 해발 고도 3,100m. 린즈시의 4월은 아직 한기가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지역을 가든 만개한 복숭아꽃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다. 특히 린즈시 보미지구는 만년설을 배경으로 산기슭을 장식한 야생 복숭아꽃으로 유명한 곳이다. 때문에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보미지구 여기저기서 복숭아꽃 축제가 열린다. 가라도 화원도 축제가 열리는 곳 중 한 곳이다. 복숭아꽃은 생명력이 강해 추위를 잘 견디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는데 특히 해발 고도가 높은 티베트 지역의 복숭아꽃은 꽃잎의 색채가 진하고 선명해 생기를 더한다고 한다.
과거부터 티베트인들은 복숭아꽃을 아름다운 시간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꽃으로 여긴다고 한다. 这些花开得特别的好看，特别的鲜艳，感觉很开心，就是心灵得到了净化。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전망대에 올라 하얀 설산을 배경으로 복숭아꽃과 함께 찍는 사진. 이곳이 아니면 불가능한 인생컷을 남겨본다. 파란 하늘과 설산 아래를 가득 수놓은 복숭아꽃 나무들이 펼쳐져 있다. 꽃잎에 스쳐 선선히 불어오는 봄바람. 향긋한 꽃내음이 나의 후각을 자극한다. 오랜만에 내 안의 오감을 느껴본다. 很漂亮，因为这边毕竟有雪山嘛，有雪山有那个，而且桃花开了，刚好是桃花季嘛，4月，所以说景色很养眼。 마치 아름다운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한 환상적인 비경. 분위기에 취하고 꽃에 반해본다. 일상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특별한 시간을 즐겨본다. 나는 해발고도 약 3,100m의 칭도진 마을을 떠나 숲의 바다라는 뜻의 루랑님 해에 도착했다. 온화한 기후와 풍부한 강수량 덕분에 삼나무와 소나무 군락이 울창하게 펼쳐진 루랑림해. 티베트 산림의 약 80%가 이곳에 있다고 한다. 빼어난 풍광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여행자들에게 성지로 통한다. 하지만 해발고도 4,300m에 달하는 이곳에선 고산병이 올 수 있다. 上来这边就是海拔很高，从来没有来过这边海拔那么高的，它全部这样子都是很漂亮。 더 아래로 내려가면 좀 더 특별한 풍경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고산 증세 때문인지 내려가는데 힘이 든다. 어렵게 여기까지 내려온 이유는 남차 바르와산을 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천하제일 풍경이 있는 이곳에서 실망할 여유가 없다. 사방으로 펼쳐진 모든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본다.海拔4000多米，感觉不累吗？有一点点，一会儿就好了，能适应。哎，这么好的景色，再喘气来都很值得，都值得的。대부분의 여행객이 사진만 찍고 돌아갔지만 나는 남차 바르와산이 보이기를 끝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남차 바르와산은 1년 내내 눈이 쌓이고 구름과 안개가 간도는 곳에 있어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때문에 수녀봉이라고도 불린다. 드디어 티베트에서 가장 높은 남차 바르와산이 그 준엄한 자태를 드러낸다. 기다린 보람이 있다.
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풍경을 만나는 순간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나는 산에서 내려와 루랑진 마을에 도착했다. 이곳에 온 이유는 티베트 전통 음식 돌솥 닭을 맛보기 위해서다. 그런데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단다. 손님들 모두 입맛만 다시고 있는데 드디어 기다렸던 돌솥 닭이 나왔다. 그런데 보기에는 우리의 닭백숙과 비슷해 보인다. 这是那个本地的特产嘛，它石锅它只用那个鲁朗石锅鸡石锅，鲁朗的石锅，因为只有它那个地方才能产的那个石锅，其他的石锅产出来的话是不行的。 이 지역에서 채굴한 비누석으로 만든 솥으로 조리하면 미네랄이 음식에 스며들어 깊은 맛을 낸다고 한다. 它里面有那个金刚菌，有那个牛肝菌，有那个大脚菇，然后那个炖的那个鸡有药材啊，这些配的那个石锅的药材嘛，有那个沙参啊、当参啊，这些很多，反正有好多种，有五六种那个药材。 돌솥 닭은 먹는 순서가 있다. 먼저 국물을 맛보고 국물 엄청 진한데요, 이거? 토종 닭과 함께 티베트의 보물이라 불리는 10대 버섯과 약재를 먹는다. 그리고 남은 국물에 채소를 넣고 한 번 더 끓인 후 밥과 함께 채소를 건져 먹으면 티베트 청정 지역 신선한 재료로 요리한 돌솥 닭의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린즈시를 떠나 라사시로 가는 길. 라사시까지는 7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이다. 티베트어로 신들의 땅이란 뜻의 라싸. 해발 약 3,700m. 세계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도시이자 티베트 불교의 최고 성지인 곳이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마르포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포탈라궁이다. 건축 면적이 13만 제곱미터로 우리의 국회의사당 면적보다 약 1.5배 더 넓다. 과거에는 달라이 라마가 거처했었다. 시내에 들어서면 순례자들의 행렬을 쉽게 볼 수 있다. 나사를. 많이 차를 돌리며 연신 온만이 밤매움을 읊조린다.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의 동화 정책으로 젊은 티베트인들은 중국어로 소통이 가능하지만 나이 든 티베트인들은 대부분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한다. 순례자들을 따라 걷다 보니 티베트어로 부처의 집이라는 뜻의 족항 사원에 도착했다. 7세기 티베트 최초의 목조 건물로 지어진 족항 사원은 티베트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사원이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순례자는 족항사원에 오기 위해 순례를 떠난다고 한다. 그런데 이곳에 도착한 순례자들이 한 방향을 향해 걷는다. 누구도 이를 어기지 않는다. 족항사원을 중심에 두고 고리 모양으로 형성된 약 1km의 박포로 거리를 시계 방향으로 돌아 족항사원에 도착하는 것이 부처님께 다가가는 순례자들의 법칙이란다. 이들이 말하길 삶이 힘들고 나이 들어 몸이 아파도 이렇게 걷다 보면 헛된 욕심과 수많은 잡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법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나도 이들과 함께 성스러운 길을 걷다 보니 왠지 불심이 생기는 것 같다. 그때 오체투지를 하며 먼 길을 온 순례자가 보인다. 오체투지는 인체 부위의 5군데, 양 팔꿈치, 양 무릎, 이마를 땅에 대고 절하는 불교의 예법이다. 가장 낮은 자세로 부처님께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의 온몸을 던지며 떠난 고행길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까지 걸린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안전한 순례길을 바라며 여비를 챙겨준다.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부처님께 닿기를 바란다.你是从哪里来的？是从长度过来的。啊，这个喝长豆的目的是什么呢？咱们是拜佛修心啊，佛祖啊。 과거부터 많은 순례자들이 걷던 이 길은 자연스럽게 번화한 상업거리가 됐다. 그중 한 곳에 들어가 봤다. 여기선 부처 그리고 불교의 보살과 경전의 일화가 담긴 탱화를 그려서 팔고 있다. 그 외에도 참가면, 마니차, 염주, 불상 등 여러 가지 티베트 불교 용품을 파는 곳도 있다. 족항사원 주위를 한 바퀴 돌아 다시 족항사원 입구에 도착한 순례자들.
하지만 이들에게 성지순례의 끝은 여기가 아니다. 처음 출발했던 곳이 마지막 종착지란다. 다시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는 길. 이들은 또 다른 사원으로 모여든다. 여기서도 오체투지의 물결이 장관을 이룬다. 보통 오체투지는 108번 하는데 그 이상 600번, 1000번 하는 이들도 있단다. 티베트 불교에 따르면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오체투지를 하며 바라는 건 자신만의 행복이 아니라고 한다. 세상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위해 기도한다는데 그것이 티베트 불교의 정신과 가르침이라고 한다. 나도 세상 모든 이들의 행복을 바라며 오체투지를 해봤다. 그런데 한 번 하기도 쉽지 않다. 나의 불심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오체투지를 끝낸 이들은 부처님께 공양 드린다. 방법은 여러 가지. 향로에 향나무 잎을 태우기도 하고 많이 차를 돌리기도 한다. 돈을 바치고 기도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만난 이들의 표정은 모두 밝게 빛나고 있다. 라싸에서 약 200km 떨어진 남초 호수에 가는 길. 이 구간 최고 고도에 위치한 라첸라 고개에 도착했다. 이번 여정에서 가장 높은 곳. 현재 온도 영하 5도. 세찬 바람이 불지만 여행자들은 여전히 즐겁다. 이곳은 무려 해발 5,190m. 서 있기도 힘들지만 모두 사진을 남긴다. 저 아래 티베트인들의 성스러운 호수 남초가 보인다. 다시 약 30분 정도 차를 타고 내려가면 입구에 우뚝 선 쌍바위,
영빈석이 나타난다. 사업운과 재운을 가져다 준다는 영빈석에는 사람들이 걸어놓은 축복을 기원하는 흰색 천 하다가 바위를 감싸고 있다. 그 앞으로는 티베트어로 하늘호수라는 뜻의 남초가 있다. 길이 70km, 너비 30km, 최대 수심 33m. 남초는 해발 4,718m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소금호수다. 这就是纳木错湖圣湖的那个第二个是圣湖，这就是那边有一个今天看不到海上，那边有一个那个白色的最高的那个是印信汤古拉山。 낸칭 탕고라 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모여들어 거대한 호수가 되었단다. 남초 호수의 얼음은 7월이 돼서야 녹는다는데 여름이 되면 파란빛의 호수를 만나볼 수 있다. 호수 얼음 위에서 야크와 함께 찍는 사진은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因为我们是广东的，我们来到这里，我们没有见过那么大的冰面，没有那么多的雪，所以心旷很神怡。 부처님의 말씀을 세상에 퍼뜨리고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이곳 티베트는 내게 알면 알수록 더욱 궁금한 여행지가 됐다. hayya